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각화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각화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5학년도 전공 A 8번 문항의 4점 배점의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사각행렬 A에 대하여 P 인버스 곱하기 A 곱하기 P가 대각행렬이 되는 가역행렬 P가 존재할 때, 이때 행렬 A는 대각화 가능 diagonalizable 이라 하고, 가역행렬 P를 A를 대각한다고 합니다. 정사각행렬 A에 가역행렬이 존재해서 가역행렬에 대한 역행렬과 가역행렬 P를 곱했을 때 대각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행렬 A를 대각화 가능, 행렬 A를 대각화시키는 행렬인 거죠. 자, 여기서 이 대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행렬 P가 성분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정사각행렬 A에 대한 특성다항식의 근인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가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성질로는 이 대각행렬의 대각성분들이 바로 뭐로 나타날 거냐? 고유값들로 나타날 거예요. 고유값. 그러면 고유값 람다1의 일행일렬의 성분인 고유값 람다1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가 일렬 벡터. 고유값 람다 n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가 n열 벡터인 행렬이 바로 가역행렬 P가 될 것입니다. 자, n차 정사각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4가지를 있는데, 이 4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2가지는 대각화 단원 이전에 고유값과 고유벡터 그리고 차원 개수 단원에서 언급은 됐었어요. 자, 첫 번째가 대각화 가능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n차 정사각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서로 다른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존재하는 겁니다. 행렬 A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는 거예요.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n차 정사각행렬이기 때문에 Rn 벡터 공간은 행렬 A의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기저를 갖는다는 거. 이 2개만 추가되고 나머지 2개는 익숙한 거예요. 대각화 가능한 행렬 A를 대각화시키는 행렬 P의 열 벡터들이 뭐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로. 이 고유 벡터들의 집합인 고유 공간의 차원을 기하학적 중복도. 고유값에 대응되는 기하학적 중복도들의 합이 n차 정사각행렬의 열의 개수와 같을 때. 이 열의 개수와 같다는 것은 특성당식의 고유값들의 중복도,
n차 정사각형렬이니까 차수가 n이 돼야 되겠죠. 바로 뭐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까? 고유값들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는 대수적 중복도하고 같다는 거. 특히 이 두 가지를 이 대각화 단원에서 빈번하게 사용할 겁니다. 지금까지 대각화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가 2007학년도 7번 문항에 2차 정사각형렬 A가 대각화 가능함을 보이고, 대각화 가능함을 보이라는 것은 방금 언급했던 필요충분 조건. 한 가지 언급할 거는 대각화 가능함을 보일 때 대각화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충분한 조건이에요. 무슨 소리냐? n차 정사각형렬의 특성 다항식의 근인 고유값들을 구해보니까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이 존재하면 행렬 A는 대각화 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왜 필요 충분 조건에 빠졌느냐?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 언제나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그젠플 있죠. 항등행렬. 이 항등행렬 자체가 대각행렬이잖아. 대각화가 이미 돼버렸잖아요. 어떻습니까? 고유값 1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가 2잖아요. 2차 정사각형렬인데 서로 다른 고유값 두 개를 갖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에 빠졌다는 거.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가지면 n차 정사각형렬은 대각화 가능하지만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갖는 건 아니다. 그래서 대각화 가능함을 보일 때는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거는 특성 다항식에 대한 근을 찾는다. 만약에 2차 정사각형렬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값을 가지면 대각화 가능한 거죠. 그런데 대수적 중복도가 2야. 그러면 이 고유값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기하학적 중복도는 어떻게 계산하더라? 랭크 널리티 디어럼. 랭크라는 것은 기하행 사다리꼴로 고쳤을 때 0이 아닌 행의 개수. 랭크와 널리티, 영공간의 차원의 합, 고유 벡터들의 집합인 고유 공간의 차원의 합은 열의 개수와 같으니까. 바로 기하학적 중복도가 계산이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 행렬 A를 대각화시키는 행렬 P를 구하는 거예요. 행렬 P의 성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가는 행렬이 되겠다. 스케치 됐나요? 2007학년도 7번 문항으로 대각화 가능함과 대각화시킨 행렬을 구하는 것을 연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되는 것은 특성 다항식의 근을 찾는 거다. 2차 다항식이죠. 2차 다항식이니까 바로 근의 공식 이용하면 나옵니까?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i 사인 세타로 주어집니다. 만약에 사인 세타가 0이 아니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값을 가지니까 대각화 가능하죠.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존재하니까. 만약에 사인 세타가 0이라면 코사인 세타 중분이 돼버리잖아요.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행렬에서 바로 대각화 가능하죠. 항등 행렬의 코사인 세타 배가 되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가 0이 아닐 때, 사인 세타가 0일 때 중분이든 중분이 아니든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죠.
자, 대각화 가능함을 보였으니까 이번에는 대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행렬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각 고유값에 대한 고유벡터. 고유벡터라는 것은 선형계의 해공간이니까 선형계의 해를 구해야 되겠죠. 고유값 람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이 사인 세타일 때, 두 번째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아이 사인 세타일 때 선형계의 해를 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코사인 세타 더하기 아이 사인 세타일 때, 자 그러면 선형계의 해 개수행렬로 찾으면 되죠. 개수행렬에 대한 기본행연산을 취해서 행사다리꼴 혹은 기하행사다리꼴 딱 나오죠. 바로 랭크가 1이죠. 랭크가 1이기 때문에 영공간의 차원은 1이 되죠. 여러 개수에서 빼면 되니까. 영공간의 차원이라는 것은 바로 영공간의 기저의 벡터 개수가, 즉 프리베리어블의 개수가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면 y에다가 스칼라 t를 대응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미 스칼라 t? 그러면 고유벡터가 찾아지죠. y에다가 스칼라 t를 대응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고유벡터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i, 1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벡터를 찾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개수행렬에 대한 해, 즉 프리베리어블의 개수만 결정이 되면은 바로 고유벡터가 찾아지죠.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은, 자, 이번에는 고유벡터가 마이너스 i, 1이 되겠다. 자, 이 두 개의 벡터를 열벡터로 가는 행렬, 고유값 람다, 고유값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에 대응되는 열벡터입니다. 고유값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에 대응되는 열벡터. 과연 대각화시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P 인버스 AP입니다. 2차 정상각 행렬이니까 바로 계산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최종적으로 대각 행렬이 나옵니까? 고유값. 흥미로운 거는 이 고유값들의 순서를 바꾸면은 대각화시키는 행렬의 열벡터의 순서도 바뀌겠죠. 자, 이번에는 2009학년도 15번 문항의 합답형 문항입니다. 4차 정사각 행렬 A의 고유값이 4개가 주어져 있네요. 서로 다른 4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차 정사각 행렬은 서로 다른 4개의 고유값을 갖기 때문에 대각화 가능하다는 게 숨겨져 있죠. 그리고 고유값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4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대수적 중복도가 1이잖아요. 그러면 행렬 A에 대한 성분은 없지만 행렬 A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죠. 고유값들의 대수적 중복도만큼의 곱. 트레이스는 대각성분들의 합은 고유값들의 대수적 중복도만큼의 합. 바로 그게 기억니은입니다. 바로 참이죠. 자, 디귿은 이 고유값 4개의 서로 다른 4개의 고유값을 갖는 A는 대칭행렬이냐? 바로 고유값들을 대각성분으로 갖는 삼각행렬로 만들면 되죠. 삼각행렬의 대각성분은 주대각성분들은 고유값이기 때문에 대칭행렬 아니잖아요. 디귿, 거짓. 자, 리을은 서로 다른 4개의 4차 정사각행렬에 대한 서로 다른 4개의 고유값이 주어져 있는데 리을이 뭐냐? 행렬 A의 랭크가 4이냐? 서로 다른 4개의 고유값을 갖는다고 해서 랭크가 4냐? 이건 퀘스천 마크죠. 자, 그런데 랭크라는 것은 행사다리꼴, 기하행사다리꼴로 고쳤을 때 0이 아닌 행의 개수였습니다. 이 랭크와 영공간의 차원은 합이 바로 열의 개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4개의 고유값을 갖기 때문에 영공간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주어지면은, 개념이 주어지면은 서로 다른 고유값으로 랭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어떤 랩말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뭐냐? 행렬 A의 가역 행렬, 즉 정칙 행렬, 정칙 행렬에 대한 왼쪽에 곱했습니다. 혹은 오른쪽에도 곱하. 그러면 대각화 가능한 행렬의 가역 행렬에 곱이 된 이 곱 행렬에 대한 널리티는 대각화 가능한 행렬 A의 널리티와 같다는 거. 그럼 랭크 널리티 띠어럼에서 바로 어떤 결과가 얻어집니까? 랭크 A는 랭크 바로 연공간의 차원에 같다는 이 성질로부터 이거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니까 대각행렬입니다. 4차 정사각행렬. 영이한 현행의 개수가 리을도 참이 된다는 거. 그래서 리을만 상세히 살펴보면 되겠죠. 대각화 가능한 행렬에 정칙 행렬이 곱해지면은 대각화 가능한 행렬과 정칙 행렬의 곱으로 이루어진 행렬의 영공간은 같아진다는 거예요. 영공간의 차원은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기억 행렬식 고유값들의 곱 대수적 중복도만큼의 트레이스 대수적 중복도만큼의 고유값들의 합. 삼각행렬의 주대각성분은 고유값이 되더라. 그래서 디귿은 거시시 되죠. 삼각행렬은 대칭행렬이 아니잖아요. 자, 리을은 영공간의 차원에 대한 유용한 성질. 자, 행렬 A가 서로 다른 고유값 4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행렬 A는 이 서로 다른 4개의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 즉 대각화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대각화 가능한 행렬 A의 전칙 행렬의 곱. 알파 벡터를 곱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V 벡터입니다. 이 말은 이 V 벡터가 P 인버스 A의 영공간의 원소라는 뜻이죠. 자,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거냐면은 V라는 벡터가 P 인버스 A의 영공간의 벡터이다. 그러면 명백하죠. 양변에 행렬 P를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V라는 벡터가 행렬 A의 영공간의 벡터가 되겠다. 즉 P 인버스 A의 영공간은 행렬 A의 영공간의 부분집합이 되죠. 이걸 한 번 더 사용하면 되죠. 반대로 행렬 A의 영공간의 벡터에 대해서 양변에 역행렬을 곱해주면 되니까 행렬 A의 영공간은 P 인버스 A의 영공간의 부분집합이 된다. 즉 행렬 A가 여기서 유용해지려면은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어야 된다는 거. 대각화 가능한 행렬에 전칙 행렬이 곱해진 것은 영공간이 같아진다는 거. 그러면 랭크 널리티 티어럼에 의해서 이게 같잖아요. 그러면 같아야 되죠. 랭크가. 따라서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4개의 고유값을 갖는 행렬 A의 랭크는 4가 되겠다. 올해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각화 가능한 행렬에 정칙 행렬이 곱해진 영공간은 행렬 A의 영공간과 같다는 것. 정리되셨나요? 자,
자, 이번에는 2011학년도 16번 문항에 이번에도 합답형 문항이네요. 정사각 행렬의 성분들이 실수체의 원소들입니다. 자, 기억. 정칙 행렬은 대각화 가능하냐? 정칙 행렬, 가역 행렬. 바로 이거 젬플 들으면 되죠. 2차 정사각 행렬. 삼각 행렬. 정칙 행렬이죠. 고유값 1인 대수역 중복도가 2가 됩니다. 그럼 고유값 1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 연공간의 차원. 그러면 고유값 1에 대한 선형계 0, -1, 0, -1. 그러면 이 선형계의 개수행렬에 대한 랭크가 1이 되잖아요. 랭크가 1이라는 것은 연공간의 차원은 열의 개수에서 빼니까 1이 되죠. 고유값 1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가 1입니다. 그런데 고유값 1은 대수역 중복도가 2잖아요. 대수역 중복도가 기하학적 중복도가 틀리네요. 그럼 대각화 가능하지 않죠. 기억하지. 그러니까 이거젠플이 뭐예요? 카운터 이거젠플이 이거죠. 대각화 가능하지 않은 정칙 행렬. 자, 니은은 행렬 A의 정치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면 전치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각화 가능한 거죠. 그러면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냐? 요게 바로 전체 행렬 취해주면 되죠. 그럼 바로 대각화 가능한 게 확인이 되나요? 기억력은 바로 확인되죠? 자, 이것은 3차 좌표 공간에서 좌표 공간으로의 선형사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선형사상에 대응되는 행렬은 3차 정사각 행렬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선형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이 구해집니까? 그 표준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냐? 대각화 가능하기 위한 필요가 충분 조건. 주로 쓰는 것은 기하학적 중복도들의 합이 열의 개수와 같을 때, 혹은 각 고유값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가 대수역 중복도와 같을 때, 혹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은 지금 언급한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지만 3차 정사각 행렬에 서로 다른 고유값이 3개 존재하면 대각화 가능하죠. 그런데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디귿만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자, 기억은 바로 되죠. 이거젠플, 카운터 이거젠플입니다. 고유값 1에 대한 대수역 중복도는 인데 기하학적 중복도는 랭크 널리티 티어럼에서 1이 된다는 거. 기하학적 중복도와 대수역 중복도가 다르죠. 즉 대각화 가능하지 않은 정식 행렬입니다. 자, 니은은 바로 되죠. 전체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면 전체 행렬 취해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행렬 A 또한 대각화 가능하다는 게 바로 확인됐다.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표준 행렬을 구해야 되겠죠. 선형사상에 대한 구하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삼각 행렬이라는 거죠. 삼각 행렬. 하삼각 행렬입니다. 고유값 1에 대한 대수역 중복도가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러면 고유값 1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기하학적 중복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표준 행렬에 대한 랭크만 계산하면 된다. 자, 랭크를 계산하니까 개수 행렬에 대한 랭크를 계산하니까 2가 되죠. 그러면 고유값 1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는 열의 개수에서 빼면 되니까 1이 되죠. 기하학적 중복도와 대수역 중복도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선형사상에 대한 표준 행렬은 대각화 가능하지 않다는 것. (2020학년도) 전공비 6번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항입니다.
자, 3차 정사각형렬이 상삼각형렬이네요. 그러면 주대각성분이 고유값이 되겠죠. 고유값 5에 대한 대수역 중복도는 1이고 고유값 1, 고유값 마이너스. 서로 다른 3개의 고유값을 갖네요. 그죠? 그러면 주어진 상삼각형렬은 대각화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주어진 3차 정사각형렬을 갖는 선형사상에 대한 기저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저 B에 대한 행렬 표현. 그러면 이 기저 B에 대해서 선형사상에 대한 표준 행렬에 대한 열벡터들을 기저 B의 좌표 벡터로 나타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행렬이 대각행렬. 대각행렬이라는 것은 선형사상에 대한 행렬이 A니까 A를 대각화시키면 되지 않나요? 그럼 이거 대각행렬로 나타나잖아.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요 행렬 P의 열벡터들은 3차 정사각형렬 A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벡터를 열벡터로 하는 행렬. 그럼 딱 대각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저 B에 대한 기저 벡터들은 행렬 P의 열벡터를 기저로 갖는 거죠. 2020학년도 전공비 6번 문항이 처음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2020학년도 이전에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었죠. 바로 이전 단원인 기저에 의한 좌표 벡터. 그 개념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대각화 단원에서 출제된. 그러면 이 상삼각형렬에 대한 고유값 5, 1, 마이너스 1에 대한 고유벡터. 그 고유벡터가 바로 기저 B에 대한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상세한 서술을 살펴볼까요? 자, 먼저 상삼각형렬이기 때문에 특성도 항식을 굳이 풀지 않더라도 주대각성분들이 고유값이 된다는 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3차 정사각형렬에 서로 다른 고유값이 3개 존재하니까 이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벡터가 존재하겠죠. 즉 3차 정사각형렬 A는 대각화 가능하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3차 정사각형렬을 대각화시키는 행렬 P. 행렬 P의 열벡터들은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벡터. 그러면 개수행렬의 기본행 연산을 취해서 프리베리어블의 자유변수를 대응시키면은 프리베리어블의 자유변수에 이메이 스칼라를 대응시키면은 기저벡터가 즉 고유벡터가 찾아지죠. 첫 번째 람다 이퀄 5일 때 고유값 5일 때 개수행렬입니다. 그러면 굳이 기본행 연산을 취하지 않더라도 바로 찾아지죠. 여기 나오려면은 선형 연립 방정식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y 더하기 3z 이퀄 0, 4y 더하기 2z 이퀄 0, 6z 이퀄 0. 그러면 z는 명백하게 0이잖아요. z는. 그죠? z가 0이니까 여기서 또 뭐도 0이 됩니까? y도 0이 되죠. 그러면 프리베리어블이 x죠. x에다가 이메이 스칼라 t를 대응시키면 됩니다. 그럼 고유벡터가 기저벡터가 1,0,0,0이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람다 이퀄 1일 때 고유값 1에 대한 고유벡터. 그럼 이것도 바로
프리베리블이 계산이 되죠? 프리베리블이 하나가 주어집니다. y에다가 스칼라 t를 대응시키면 z는 0이니까. 참고로 여기에서 z가 0이니까 4x 더하기 3y가 0이죠. 이렇게 분수 형태로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 말은 고유 벡터는 한 가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x에다가 마이너스 3t를 대응시키면은 y는 4t가 되겠죠. 혹은 x에다가 3t를 대응시키면은 y는 마이너스 4t. 이 고유 벡터는 딱 한 가지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 따라서 고유값 1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뭐로 선택하겠다? 마이너스 4분의 3, 1,0으로. 자, 마지막 고유값인 람다 이꼴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프리베리블이 딱 하나 주어지죠. 자, 이번에는 프리베리블 z에다가 스칼라 t를 대응시키겠습니다. 그러면 y가 t가 되어버리죠. x는 명백하게 0. 따라서 고유 벡터는 0,1,1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벡터를 열 벡터로 가는 행렬.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대응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대각성분들이 고유 벡터에 대응되는 열 벡터에 대응되는 고유값 순서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대응되겠다 이 말이에요. 1,0,0 고유값, 첫 번째 고유값 5였죠. 자, 두 번째 고유 벡터 고유값 1에 대응되는 거. 마지막 고유 벡터 고유값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 이 열 벡터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저 B에 대한 기저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저 벡터 B에 의한 표준 행렬이 대각 행렬이 돼야 되잖아요. 그 대각 행렬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기저 벡터의 비원 벡터라고 둬놨습니다. 그러면 행렬 A에 대한 비원 벡터에 대응되는 고유값을 5라고 둡시다. 그러면 기저 B에 대한 좌표 벡터는 5,0,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기저 벡터 B2, 기저 벡터 B3. 그러면 좌표 벡터가 0,1,0, 0,1입니다. 따라서 기저 B에 대한 표준 행렬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로 대각 행렬이 되죠. 고유값 5, 고유값 1, 고유값 마이너스 1. 따라서 기저 B의 벡터들인 B1 벡터는 고유값 5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 기저 B에 대한 B2 벡터는 고유값 1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 기저 B의 기저 벡터인 B3는 고유값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 따라서 B1, B2, B3 벡터를 이렇게 둘 수 있죠. 대각화 가능하게 하는 행렬 P의 열 벡터를 기저 벡터로 갖는 행렬 B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 B에 대해서 선형사상에 대한 표준 행렬이 대각 행렬이 됐었다. 문제 괜찮죠? 기저좌표에 의한 좌표 벡터 개념을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제였어요. 이전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 출제된 적이 없잖아요. 자, 이번에는 2021학년도 전공비 6번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항입니다. 자, 행렬 A 3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그리고 행렬 A가 가역 행렬 P, D, P 인버스의 곱으로 나타나는 행렬입니다. 그리고 D는 대각 행렬이에요. 그러면 3차 정사각 행렬을 대각화시키는 행렬 P. 그래서 그 행렬 P를 구하는 거죠.
자, 행렬 P는 어떻게 구한다?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특성 방식의 근인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하는 행렬. 그래서 답을 한 가지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조건을 줘놨습니다. D1, D2, D3. 그러면 고유값 람다1, 고유값 람다2, 고유값 람다3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가역행렬 P를 구하고 가역행렬 P를 구해야지 행렬 A에 대한 n 거듭 제곱. 그러면 행렬 A에 대한 n 거듭 제곱은 유용한 성질이죠. 대각행렬이니까 n 거듭 제곱은 대각성분들에 대한 n 제곱이잖아요. 이 A의 n 거듭 제곱에 대한 2행 3열의 성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행렬 A에 대한 고유값을 찾는 거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겠죠. 자, 고유값을 찾으니까 특성 방식에 대한 람다 이퀄 1, 람다 이퀄 2, 람다 이퀄 3, D1 이퀄 1, D2 이퀄 2, D3 이퀄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를 찾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개수 행렬에 대한 선형 연립방정식, 즉 프리베리어블의 개수가 결정이 되면은 기저 벡터가 바로 선택이 되죠. 자, 고유값 1에 대한 개수 행렬입니다. 그러면 행사다리꼴 혹은 기하 행사다리꼴. 기하 행사다리꼴로 고칠까요? 그러면 랭크가 2죠. 랭크가 2니까 프리베리어블의 개수는 3에서 1을 빼니까 1입니다. 그러면 Z를 프리베리어블로 선택하면 Z에다가 스칼라 T를 대응시키면은 기저 벡터가 바로 나옵니까? 따라서 기저 벡터, 고유 벡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고유값 2, 고유값 3의 대수도 반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유값 2에 대응되는 기저 벡터는 0, 마이너스 1, 1로 주시겠습니다. 고유값 3에 대응되는 기저 벡터는 1, 0, 0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하는 행렬. 그러면 이 고유 벡터에 해당되는 일행일렬의 대각성분 고유값, 이 고유 벡터에 대응되는 고유값 두 번째에 대응되는 고유값은 대각성분의 이행열이 되겠죠. 3열의 고유 벡터에 대응되는 고유값은 대각행렬의 3행 3열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의 n 거듭 제곱이니까 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가역행렬 P에 대한 인버전 알고리즘, 역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해야 됩니다. 역행렬을 구하고자 하는 행렬. 여기 이제 역행렬로 바뀌겠죠. 기본의 인산을 취해서. 자, 이것도 바로 생략하도록 할까요? 인버전 알고리즘. 그러면 역행렬이 어떻게 구해지느냐? 역행렬 구해졌죠? 항등행렬.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가역행렬 P에 대한 역행렬입니다. 그러면 행렬 A가 구해집니까? 자, 그러면 이게 행렬을 계산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AN 거듭제곱에 대한 2행 3열의 성분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n 거듭 제곱이 되네요. (2023학년도) 전공의 9번 문항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좌표 공간에서 좌표 공간으로의 선형 변환에 대한 맵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좌표 공간의 표준 단위 벡터에 의한 선형 변환 L에 대한 표준 행렬이 구해지죠. 그리고 좌표 공간에 순서 기저 알파를 이렇게 줘놨습니다. 순서 기저라는 것은 좌표 공간에서 표준 단위 벡터에 대한 X 성분, Y 성분, Z 성분으로 좌표 벡터를 나타낸다는 소리죠. 1,1,1에 의한 선형 변환에 대한 이미지. 이 이미지가 1,1,1 C1, 1,1,1 벡터에 대한 스칼라, 0,1,1에 대응되는 스칼라, 1,0,1에 대응되는 스칼라. 그러면 좌표 벡터로 어떻게 나타나진다? C1, C2, C3 순서기죠. 알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스칼라가 성분이 이 벡터에 대한 성분, C2가 이 벡터에 대한 성분, C3가 이 벡터에 대한 성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 개의 열벡터가 구해지죠. 그 열벡터에 대한 행렬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지, 대각화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특성 당식에 대한 고유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서로 다른 고유값이 3개 존재한다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고 대각화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대수적 중복도가 2 이상이야. 그러면 고유값들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를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순서 기제에 의한 이미지 1,1,1에 대한 이미지가 0,0,0이니까 순서 기제 알파에 의한 좌표 벡터. 바로 계산되죠, 이거는. 자, 두 번째 기저 0,1,1에 대한 이미지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러면 스칼라 C1, 스칼라 C2, 스칼라 C3 선형 연립 방식 풀어야 되죠. 바로 찾을 수도 있죠. 마이너스 1,0,0이니까. 따라서 좌표 벡터는 마이너스 1,1,0. 마지막 순서 기저 벡터 1,0,1에 대한 이미지 스칼라 C1, 스칼라 C2, 스칼라 C3 선형 연립 방식 풀면은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좌표 벡터가 0,-1,2. 그러면 선형 변환 L에 의한 순서 기저 알파에 의한 벡터는 1열 벡터가 0,0,0, 2열 벡터가 마이너스 1,1,0, 3열 벡터가 0,-1,2를 갖는 행렬이 주어지죠. 선형 변환에 대해서 삼각행렬입니다. 서로 다른 고유값, 대각화 가능하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 2025학년도 전공의 8번 문항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3차 대칭행렬. 대칭행렬이라는 것은 행렬 A에 대한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이 A하고 같아지는 행렬이죠. 가번 조건이 행렬 A의 행렬식이 30이다. 행렬 A의 행렬식이 30이다. 행렬식은 고유값들의 대수적 중복도만큼의 곱. 자, 나번 조건은 A의 역행렬에 마이너스 2분의 1 I 항등행렬의 0공간. 0공간이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0공간의 벡터는 바로 고유 벡터죠. 고유 벡터가 두 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유 벡터에 대응되는 고유값, 고유값이 바로 주어지네요. 그죠? A 인버스 2분의 1 i의 해공간. 이 해공간의 벡터가 두 개 주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다시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0벡터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인버스 x 벡터 2분의 1 x 벡터. 다시 한번 연산을 취하면은 ax 벡터가 2x 벡터가 되네요.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 a. 스칼라 2. 고유값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2라는 뜻이잖아요. 고유값 2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가 몇 개 존재해? 2개 존재합니다. 즉 기하학적 중복도가 얼마다? 2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하학적 중복도. 그러면 갑은 나번에서 숨겨져 있는 거 다 찾았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대각행렬 D와 직교행렬이라는 것은 행렬 P에 대한 전체 행렬이 행렬 P의 역행렬과 같을 때를 직교행렬이라고 하죠. 그리고 직교행렬의 특징은 열벡터, 행벡터들이 바로 전부 다 뭐한다? 정규 직교 기저가 된다는 거. 즉 행렬식 1이 된다는 뜻이죠. 그 행렬 P에 대해서 대각행렬. 그러면 P의 전체 행렬이 P의 가역행렬이죠. P 인버스 AP가 대각행렬이 됐네요. 그러면 주어진 3차 행렬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네요. 그리고 행렬 P의 성분들은 정규직교 기저 벡터. 그래서 대각행렬 D와 정규직교 행렬 P를 구하는 게 문제네요. 행렬 A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근데 가번에서 디터미넌트가 주어져 있고 나번에서 고유값 2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대각화 가능한 거니까 나번에서 고유값 2에 대한 대수역 중복도가 2였습니다.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고유값들의 중복도만큼의 곱, 또 다른 고유값 람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람다 고유값이 얼마다? 8. 8에 대한 고유값에 대한 대수역 중복도는 1. 그러면 대각행렬 D는 바로 찾았네요. 그죠? 대각행렬 D는. 그리고 이 대각행렬을 고유값들의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답이 한 가지로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죠. 한 가지 이상.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둬놨습니다. 그러면 고유값 2, 2, 8. 그러면 행렬 D는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교행렬. 참고로 직교행렬에서 대각화되는 행렬을 직교대각화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유벡터가 주어져 있죠. 고유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직교기저가 아니에요. 직교기저가 아닐 뿐더러 정규직교기저도 아닙니다. 그러면 임의의 기저로부터 직교기저를 얻는 방법인 그람 슈미트 방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W1 벡터, W2 벡터로부터 직교기저 벡터 얻는 방법. V1 벡터를 W1 벡터로 두고 V2 벡터를 W2 벡터에서 W2 벡터를 V1 벡터의 정사형한 벡터. 그러면 V1 벡터하고 V2 벡터가 직교기저 벡터가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3차 정사각행렬이기 때문에 열벡터를 하나 더 찾아야 됩니다. 직교기저니까 또 다른 기저는 어떻게 찾나요? 벡터가 고유 벡터가 2개밖에 안 주어져 있어요. 고유값 8에 대한 고유 벡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벡터는 직교기저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저 벡터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V1 벡터와 V2 벡터의 외적 방향의 벡터. 그러면 3개의 직교기저 벡터가 주어져 있네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직교행렬이기 때문에 직교행렬의 열벡터, 행벡터는 정규직교기죠. 그러면 이 크기로 나눠준 벡터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렬 P에 대한 열벡터들이 되겠죠. 이 문제 또한 2025학년도 이전에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은 스타일이.
처음 출제된 문제지만 전혀 낯설지도 않죠. 낯선 개념이 없잖아요. 익숙하죠.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대각화 단원의 모든 기출문항을 분석해서 개념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으실 겁니다. 상세한 답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가번 조건은 행렬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지? 고유값들의 대조적 중복도만큼의 곱. 두 번째, 영공간의 고유 벡터. 영공간에 대한 고유 벡터에 의해서 바로 고유값이 나타나죠. 고유값이 2가 되겠다. 고유값 2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는 고유 벡터에 대한 기저 벡터가 2개니까 기저 벡터의 개수가 차원. 고유 공간의 차원은 2차원이 되겠다.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서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다는 조건으로부터 고유값 2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 2는 대수적 중복도가 되겠다. 그럼 마지막 남은 고유값은 가번에 의해서 행렬식이 32로 주어져 있죠. 따라서 나머지 하나의 고유값이 바로 계산이 되겠다. 고유값 8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는 1이 되겠죠. 그런데 고유값 8에 대한 고유 벡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렬 P로 문제를 만들었네요. 출제자가. 고민 많이 한 흔적이 보이죠. 따라서 대각행렬은 바로 찾았고 고유값 2에 대한 고유 벡터는 2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고유값 8에 대한 고유 벡터가 주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넥을 찾기 위해서 직교 대각화 가능하게 하는 행렬 P를 찾아야 되니까 정규직교 기저 벡터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임의의 기저 벡터로부터 먼저 직교 기저 벡터를 얻는 방법인 그람 슈미츠 직교 과정. V1 벡터를 W1 벡터, V2 벡터를 W2 벡터에서 W2 벡터를 V1 벡터로 정사형 벡터를 빼는 거죠. 따라서 V2 벡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직교 기저 벡터가 3개는 나와야 돼.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하나는 V1 벡터와 V2 벡터의 외적 방향. 직교 기저해야 되기 때문에. 내적이 0이 돼야 되잖아요. 참고로 외적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3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일행은 벡터예요. 그죠? 그래서 일행행하는 여인수전계. 그래서 I 벡터 성분, J 벡터 성분, K 벡터 성분인 거예요. 따라서 3개의 직교 기저 벡터가 얻어졌죠. 그럼 이 3개의 직교 기저 벡터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은 정규 직교 기저 벡터.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행렬 A는 주어지죠. 그리고 행렬 P가 정규 직교 기저 벡터인지 직교 행렬인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행렬식. 물론 바로 누르로 계산되죠. 내적이 0이고 크기가 1입니다. 행벡터 또한 마찬가지. 그리고 직교 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1이라는 거. 자, 이 문제를 끝으로 지금까지 대각화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대각화 단원에 대한 리뷰는 N차 정사각 행렬 A와 가역 행렬 P에 대해서 P 인버스 A P가 대각 행렬이 될 때 행렬 A는 대각화 가능하다고 하고 행렬 P는 행렬 A를 대각화시키는 행렬이죠. 그리고 행렬 P에 대한 성분들은 행렬 A의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갖는
행렬이다. 그리고 대각화 행렬이 되기 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첫 번째, 행렬 A가 n차 정사각 행렬 A가 서로 다른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는다. 두 번째,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으니까 Rn 벡터 공간은 A의 고유 벡터들을 기저 벡터로 갖는다. 세 번째, 네 번째 조건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고유값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들의 합이 열의 개수와 같다. 기하학적 중복도는 영공간의 차원, 랭크 널리티 티어럼을 쓰면은 굳이 고유 벡터의 헤드를 찾지 않더라도 영공간의 차원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각 고유값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가 대수적 중복도와 같다는 것.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n차 정사각 행렬이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가지면 이것은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 대각화 가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대표적인 게 항등행렬. 자, 이 대각화 단원의 기출문제를 끝으로 선형대수학 과목에서 2002학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30문항을 8개 단원으로 분류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30문항 중 한 문항은 2024학년도 전공 B 논술형 2번 문항으로 복소해석학과의 통합문항이었죠. 그래서 복소해석학 유수 단원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8개 단원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은 첫 번째 단원이 부분 공간과 1차 독립. 한 문항이 출제됐죠. 자, 부분 공간이라는 것은 벡터 덧셈과 스칼라 곱에 닫혀있는 벡터 공간. 1차 독립이라는 것은 벡터들에 대한 1차 결합에 스칼라 곱이 이 1차 결합이 0이 되게 하는 스칼라들이 모두 0일 때, 1차 독립이 아닐 때를 1차 종속. 그리고 역행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반행렬. 행렬 A에 대한 수반행렬 에저게이트는 역행렬과 관련이 되더라. 자, 이 역행렬에 행렬 A의 디터미넌트를 곱하면은 수반행렬이 된다는 거. 그런데 역행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으로는 부적절하죠. 왜냐? 여인수를 계산하려면은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여인수를 계산하려면 9개의 성분을 무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역행렬을 찾을 때 인버전 알고리즘, 기본행 연산에 의한 기하 행사들이 꼴에서 항등행렬로 고쳐서 역행렬을 찾는 인버전 알고리즘을 이용하겠다. 고유값과 고유 벡터, 정사각 행렬 A에 대한 벡터의 곱이 스칼라와 벡터의 곱과 같게 되는 0이 아닌 벡터 x가 존재할 때의 스칼라를 고유값, 이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 특성 다항식의 근이 바로 고유값이 되겠다. 그래서 고유값들의 곱은 행렬 A에 대한 디터미넌트. 그래서 특성 다항식의 고유값에 대한 중복도를 대수적 중복도. 이때의 고유값에 대응되는 해공간의 해, 고유벡터, 영공간을 고유공간의 차원, 고유공간의 차원을 기하학적 중복도. 근데 기하학적 중복도는 영공간의 해를 찾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랭크 널리티 티어럼을 쓴다. 그리고 선형대수학 과목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 중에 하나인 선형변환. 선형변환이라는 것은 Rn 벡터 공간에서
Rm 벡터 공간으로의 함수가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할 때죠. homogeneity property, 동차성, additivity property, 가산성을 만족하는 함수를 선형 변환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형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은 도메인의 표준 단위 벡터로 벡터 x를 나타냈을 때 반드시 행렬이 나타나죠. 행렬로. 이 행렬을 표준 행렬이라고 한다. 그리고 행렬의 크기는 레인지의 차원이 행의 개수, 도메인의 차원이 열의 개수가 되는 행렬로 나타난다. 이 행렬의 행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행공간의 차원을 랭크, 열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공간을 열공간, 그리고 고유벡터와 관련된 고유공간, 영공간의 차원, 특히 선형 변환에 대한 커넬, 레인지의 영벡터로 보내는 도메인의 집합, 커넬은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의 영공간과 같다는 거. 선형 변환에 대한 레인지는 열공간과 같다는 거. 그게 바로 차원 개수단원에서 내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랭크 널리티 티어럼, 랭크 티어럼. 특히 랭크 티어럼은 행렬 A에 대한 행공간의 차원은 행렬 A의 영공간의 차원과 같다. 그리고 사형정리 단원에서 세문항이 출제됐는데, 사형정리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이 좌표평면, 좌표공간을 생각하면은 서로 직교의 공간, 좌표평면에서는 X축, Y축, 좌표공간에서는 X축, Y축, Z축, 서로 직교 요공간으로 벡터들의 유일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사형정리. 사형정리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직교정사형. 0이 아닌 벡터 X를 0이 아닌 벡터의 정사형한 벡터, 프로젝션. 자, 어떻게 계산하더라? X 벡터를 A 벡터의 정사형,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네, 사형정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죠. 유용하게. 특히 Rn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인 W라는 벡터 공간의 기저 벡터, 그런데 직교 기저 벡터면 이 직교 기저 벡터 V의 벡터들로 부분 공간 W의 임의의 벡터를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죠. 바로 스칼라를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W 벡터와 V1 벡터의 내적이 스칼라가 되겠다. 정규 직교 기저면 크기로도 나눌 필요가 없죠. 크기가 1이니까. V1 벡터, Vn 벡터를 순서 기조로 보면 바로 좌표 벡터가 나온다. 특히 정규 직교 기저 벡터에 의한 좌표 벡터는 표준 기저 벡터에 의한 좌표 벡터와 크기가 같다. 크기가 같기 때문에 내적이 변함이 없죠. 사익각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게 바로 기저에 관련된 좌표. 두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선형대수학 마지막 단원인 대각화 단원에서 7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선형변환과 더불어 선형대수학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 중에 하나라는 것. N차 정사각행렬 A가 가액행렬 P에 의해서 이와 같은 행렬이 대각행렬이 될 때 행렬 A를 대각화 가능한 행렬. 행렬 P는 대각화시키는 행렬인데 성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행렬 A의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가는 행렬이 되겠다. 그러면 대각화 가능하기 위한 P라고 충분 조건은 N차 정사각 행렬은 서로 다른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한다.
서로 다른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Rn 벡터 공간은 행렬 A의 고유 벡터를 기저 벡터로 갖는다. 세 번째는 고유값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의 합이 정사각 행렬의 여러 개수와 같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고유값에 대한 기하학적 중복도가 대수적 중복도와 같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대각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행렬 A에 대한 특성 방식의 근인 고유값을 찾는데, 만약에 이 고유값이 행렬 A의 크기와 같을 때, 즉 n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가지면 행렬 A는 대각화 가능하게 한 충분한 조건이 되겠다는 거. 왜 그런데 필요 충분 조건에 빠졌다? 정사각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다고 해서, n차 정사각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다고 해서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항등 행렬은 대각화 가능하잖아요. 근데 고유값이 대수적 중복도를 갖죠? 정리되셨나요? 지금까지 선형대수학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수론 단원별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